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저번 주까지 관심 가질 만한 기말 배당주를 소개드렸었는데요. 오늘부터는 반기 배당주를 시리즈로 두 편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일반 기업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반기 배당하는 은행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드디어 6% 예금이 등장을 했는데요. 지금 들려오는 풍문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공격적으로 자금을 땡기고 또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사채 조달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저축은행이나 증권사들이 자금 위기가 생겼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에도 언급이 될 정도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저축은행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기준금리와 관계없이 예금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3%인데 6% 예금이 나오는 그런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지간한 배당 수익률로도 배당주를 투자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다고 봅니다. 현재 배당주 투자는 배당금을 받으면서 안전 마진을 챙기고 내년 이후에 주식시장이 회복이 되면 그때 주가가 상승하면서 매매 차익을 남기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투자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금리 인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불안정이 연말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배당주라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반기 배당주 중에서 은행 종목과 리츠를 제외한다면 배당 수익률이 7%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이 4종목입니다. 화면 보시는 종목들인데요. 맥쿼리 인프라는 리츠로 분류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오늘 포함시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4종목 중 크레버스와 리드코프는 작년 배당금 기준으로 보면 배당 수익률이 현재 10%입니다. 엄청난 배당 수익률이 예상이 되지만 두 종목은 불안 요소가 있는데요. 일단 이 두 종목을 먼저 간단하게 보고 HD현대와 맥쿼리 인프라를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레버스인데요. 작년에 배당금 2,000원을 지급을 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배당금은 1,000원 지급했습니다. 그럼 남은 하반기에도 배당금 1,000원은 지급한다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종목 상반기 실적이 좀 애매합니다. 매출이 늘어났는데 순이익은 급감했거든요. 영업이익보다 순이익이 크게 줄어든 것을 보면 영업 외 비용이 크게 늘어났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어떤 실적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일단 올해 순이익은 전년보다는 아마도 축소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봅니다. 크레버스는 배당 성향이 상당히 높은 종목인데요. 이익 대부분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유지하려고 배당 성향을 100% 넘길 확률도 있겠지만 예년 수준의 배당 성향인 90% 정도라면 순이익이 줄어들었으니까 하반기 배당금도 축소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배당 수익률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지만 불확실성이 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리드코프인데요. 저의 배당주 영상을 자주 봐오셨다면 이 종목이 친숙하시죠. 20년부터 상반기에 300원, 하반기에 500원으로 매년 800원을 배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300원을 배당했으니까 하반기에는 500원 배당할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요. 이 종목은 최대주주 서흥민 회장이 가족의 지분을 인수하려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대출금을 배당금으로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웬만하면 배당금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최근에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금리 때문인데요. 특히 최근에 회사채 발행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축은행들이 울면서 계속 금리를 올리는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환경이 리드코프에게도 큰 악재입니다. 일단 돈을 조달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갔을 텐데 대부업의 최고금리는 법적으로 20%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이런 환경에서는 연체율이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리드코프의 주요 사업인 대부업이 최근 환경은 계속 악재로 작용이 된다고 봅니다. 주가를 보면 계열사 신라젠이 상장 유지하면서 시세가 한번 나왔지만요. 그 이후로는 2주 연속 큰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주가는 8,000원까지 하락했는데요. 그래서 최근 저점인 7,250원을 지지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점을 지지하지 못하면 6,000원대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물론 이익이 축소되어도 하반기 배당금 500원은 저는 유지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주가 하락이 배당금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으니까요. 좀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 남은 두 종목 보겠습니다. 먼저 HD현대인데요. 현대중공업과 현대오일뱅크 등의 계열사를 보유한 지주사입니다. 올해 HD현대그룹은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면 전년 대비 더블 이상 증가를 했는데요. 매출은 2배가 늘었고 순이익은 5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만 1조 5천억 원의 이익을 실현했는데요. 거기다가 주요 계열사인 현대오일뱅크가 상장하는 리스크가 HD현대에게는 악재로 작용이 되고 있었는데 상장을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 상장 리스크도 현재는 해소가 된 상황이죠. 이 종목은 상반기에 900원을 배당했는데요. 저는 전년처럼 1850원 배당금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배당금을 축소를 했더라고요. 그래도 하반기 배당금은 전년 수준을 유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3,700원씩 배당을 해왔으니까 올해 하반기도 동일한 배당금으로 22년도 배당금 총액은 4,600원을 예상을 합니다. HD현대그룹은 아버지 정몽준 회장으로부터 아들 정기선 사장에게 조금씩 승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8년도에 지분을 증여를 하고 그 증여세를 5년 나누어서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금으로 세금을 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배당을 하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반기 배당금 3,700원을 받는다면 배당 수익률은 6.4%가 되고요. 올해 배당금 4,600원 기준으로는 배당 수익률이 8%로 예상이 됩니다. 화면은 주봉 차트인데요. 저는 이 종목 매매를 종종 했는데 주로 55,000원 이하에서 조금씩 매수하면서 물량을 모으다가 6만원이 넘어가면 조금씩 매도를 하는 그런 형태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배당금이 좋으니까 그냥 배당금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셔도 좋고 저처럼 물량을 조금씩 모으면서 단기 매매 형태로 가져가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봅니다. 오늘 마지막 소개드릴 종목은 맥쿼리 인프라입니다. 이 종목은 기업이 아니고 일종의 펀드라고 봐야 되는데요. 도로나 다리, 터널 등의 인프라 건설에 투자를 하고 그 통행료 수입을 받는 펀드입니다. 작년에는 도시가스 업체 2군데도 인수를 했죠. 사실 이 종목은 주가 흐름이 굉장히 견조해서 바코드 종목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요. 지난 6월부터 주가가 하락하더니 여전히 하락 추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크게 하락이 나왔는데요. 일단 실적부터 볼까요? 상반기 실적을 보면 전년 대비 운용 수익이 늘어났지만 작년에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식 수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당 순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했는데요. 그래도 감소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으니까 실적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레고랜드 때문에 리츠 종목들이 최근에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대부분 신저가를 형성했는데요. 아마도 이런 부분이 맥쿼리 인프라에게도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예금금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은 펀드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예금보다는 더 높은 배당 수익률이 나와야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금금리가 6%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배당금이 예금이자와 큰 차이가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주식을 매도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고 봅니다. 배당 매력이 퇴색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배당금 볼까요? 올해 상반기에는 380원을 배당을 했는데요. 아마 하반기에도 동일하게 380원 배당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럼 올해 배당금은 760원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하반기 배당금 360원 기준으로 보면 수익률은 3.6%가 되고요. 연간 배당금 기준으로는 7.1% 수익률이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맥쿼리 인프라는 예금금리와 주가가 밀접한 연관이 생길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금금리가 현재보다 더 올라간다면 주가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10,000원이 되면 배당 수익률은 7.6%가 되고 9,500원까지 내려가면 수익률은 8%가 되는데요. 예금금리가 얼마나 더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연동될 수 있으니까요.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예금금리 추이를 고려하면서 매수해보고 싶은 주가를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기 배당주도 기말 배당금은 12월 27일에 보유를 하셔야 받습니다. 그래서 28일에 배당락이 나오게 되고요. 오늘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맥쿼리 인프라는 내년 2월에 배당금을 받게 되고 나머지 종목들은 4월에 받습니다. 배당금은 소득세 15.4%가 있으니까요. 일반 계좌로 보유를 하셨다면 배당 소득세는 제외하고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는 반기 배당하는 은행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